지난 영상이 끝날 때 제가 소은이에 관한 예고편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직전 이야기와 예고드렸던 이야기의 실제 텀이 약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연속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것이 듣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실감이 그나마 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현재 구독자는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요. 한 명 대체 누구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진 주작 같은 이야기들 중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박한 에피소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정확히 30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낮에는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밤에는 헬스장 알바를 조금 하면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왕복 2차선인데 꽤 긴 구간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차가 꽤나 막혀서 되게 천천히 서행 중이었습니다. 제 앞에 외제차 한 대가 보여서 마음속으로 아이씨 외제차는 뒤따라가는 거 아니랬는데 하는 생각하면서 휴대폰으로 깨톡질을 하다가 그 차가 속도를 줄인 것을 못 보고 접촉사고를 내버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차를 받은 것이죠. 다행히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잔기사나 조금 날만한 경미한 충돌이었지만 어쨌든 사고는 사고이니 상대 차주에게 사과를 드리려고 황급히 내렸습니다. 앞차에서도 한 분이 바로 내리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사고가 난 그 와중에도 와 결혼하셨겠지? 되게 매력적이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죠. 보통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 다치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고 직후 기분 안 상하도록 과하게 사과를 좀 드리면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구마구 사과를 드렸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처음엔 인상을 팍 쓰면서 차에서 내리셨다가 제가 사과를 제대로 해서 그런지 표정이 바로 풀어지시더라고요. 차를 살펴보니까 그 차도 제 차도 눈으로는 흠집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10만원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겠냐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그분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신다면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밤 12시부터 헬스장 알바 근무를 해야 돼서 출근을 위해서 슬슬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깨톡 알림이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하자 친구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희정이라는 이름의 깨톡이 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만났었던 여자 중에서 한 명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냈죠. 여러분이야 이미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는 다음 메시지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접촉사고 났던 상대 차주가 웬 카톡? 진짜 손가락 하나 다칠 수 없는 사고였지만 어쨌든 여쭤보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몸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다친 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안 했습니다. 때로는 왜 연락했냐고 묻는 질문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는 구라고 나름의 밀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답장을 기다렸는지 한 20분쯤 뒤에서야 또 톡이 왔습니다. 뭔가 이런 종류의 기운은 느꼈지만 접촉사고 났던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맥주 한잔 하자니 솔직히 아릇했죠. 제 나이 30살일 때면 이미 별 희한한 고백도 되게 많이 받아봤을 때인데 이 경우는 참 너무 황당한 들이댐이었죠. 그분께는 안타깝게도 저는 술이 굉장히 약해서 술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30분 뒤면 알바를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답장을 했고 그분이 익십하며 연락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시간 톡이 옵니다. 오호, 어제 술김에 실수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덤비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상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쪽으론 백녀시 저리 가라이고 유부녀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니어서 이분의 깊은 의도를 눈치 못 챈 건 아니었으나 커피 친구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적당히 끈을 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음날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다. 딱 두 번째 보는 거지만 몸에 쫙 붙는 원피스를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몸매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상당히 늘씬하시고 키도 크시고 젊어 보였습니다. 먼저 도탁해 앉아 계시다가 카페로 들어오는 저를 보시더니 진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둘이 금세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띠동갑이더라고요. 저는 30, 그분은 42. 나이를 듣고 좀 놀라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 친해지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 친한 사람을 만날 때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나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중학교 3학년 딸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침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을 때라
학업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주된 대화 주제가 된 것이죠. 한 두어 시간 정도 공부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저는 이 정도 하고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치레하고 집으로 왔죠. 근데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립니다. 역시나 언제나 당돌한 희정씨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커피 친구 하기로 했으니 시간 맞을 때에 또 보자고 했죠. 그러자 다음 문자. 여자가 커피 마시자고 하면 남자는 모텔에 데려가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저도 유부녀가 저한테 말도 안 되게 접근한 이유가 그런 쪽임을 애초에 눈치채고 있었지만 성적인 쪽 이렇게 과감하게 돌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순진하고 하얀 양처럼 이렇게 보냈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가정 있으시잖아요. 이어지는 문자의 내용들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가정이 있다. 하지만 남편이랑 각방 쓴 지 오래됐고 남자한테 사랑을 느낀 지도 오래됐다. 나를 포함한 4명의 친구 모임이 있는데 그 4명 중 나 빼고는 다들 남편과 남친이 있다. 만나면 나만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나도 남친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저번에 접촉사고가 났고 일탈씨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자마자 이 남자다 싶었다. 나 괜찮은 여자다. 만나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 어깨에는 뽕이 잔뜩 들어갔고 희정씨를 대하는데 더욱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저는 그때 한창 만날 여자가 풍년인 시즌이어서 아쉬울 게 없었던 데다가 유부녀를 만나다가 남편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안 걸릴 따신 걸렸을 경우의 대책 있나요? 희정씨는 정말 처음이었나 봅니다. 다 잡았다고 생각한 저를 놓칠까 조바심 내는 모습이 문자에 그대로 느껴지면서 좀 측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부녀를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남편이랑 대화도 없이 산다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여지를 줬습니다. 대책 마련해서 말해주세요. 철저한 대책인지 보고 판단할게요. 희정씨는 굳게 다짐하듯 알겠다고 했고 몇 가지 대책이 세워졌다는 연락이 옵니다. 뭐 고수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대책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1달이었습니다.